1월 15일 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끼인다고 경보가 내리면서 아침에 출퇴근길 대중교통도 공짜다 이렇게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요. 끝도 없이 정말 한국에 몰아닥치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 이게 참 나란가 싶습니다. 정권이 주말에요. 검찰, 경찰,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판문점에서 남북 올림픽을 위한 협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께 토요일 날은 하와이에 북한의 미사일 경보가 잘못 울려가지고 미사일이 날라온다 대피하라 해서 하와이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심지어 국제 골프 대회에 출전한 유명 선수가 가족들을 데리고 호텔 욕조에 숨어서 매트리스로 덮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느꼈을까 정말 짐작이 가고 남는데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의 당시에 벌어졌던 우왕좌왕도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미국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나 무슨 일이 나면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집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요. 요즘 지하철에 문 대통령의 광고가 붙었다. 생일 축하하는 광고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생일이 임박한 모양인데 생일 축하 광고가 지하철에 붙었다. 가끔 지하철에 다니다 보면요. 유명한 무슨 걸그룹이나 아이돌, 이 남자 소년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무슨 광고가 붙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자꾸 보니까 특정인을 위한 광고를 팬들이 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나라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서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고 특정 구청장이나 특정 시장 군수나 특정 도지사를 향해서 안 그러면 특정 국회의원을 향해서 팬들이라면서 이런 광고가 붙을 때 언론들은 어떠한 입장을 보이겠습니까? 공직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지지층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 광고를 갖다가 게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당장의 논란과 시비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몇몇 언론들이 이를 달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서울운동장 같은 거대한 장소에서 생일 축하 대회가 열렸고 고등학생 수만 명이 참가하는 매스게임, 여고생들의 생일 축하 노래가 불러졌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측근들이 부추겼던 한마디로 대통령 생일을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수만 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했다라는 거. 그건 그 자체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한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졌던 국제적인 감각과 다른 한편으로 그가 민주적 지도자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 사이의 괴리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떴답니다. 예, 뒤에 있는 저 화면인데요. 활짝 웃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 옆에
1953년 1월 24일 대한민국의 달이 뜬 날 6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이 패널이 에스컬레이터의 한쪽 면을 다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목소리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곡까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지하철 이용객 중에는 문 대통령 지지자 반대자도 있는데, 그런데 지지자 반대자를 떠나가지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돈 걷어서 한 건데 뭔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돈을 갖고 지하철 공사에 가서 광고 내달라 하더라도 안 받아주는 광고도 있다는 겁니다. 성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 서지 않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성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MB 시절에 MB가 이런 광고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일 축하 광고를 했다면 그야말로 유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지금이 왕정이냐, 군부 독재 시대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고,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를 게재한 단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겁니다. 왕조 국가도 아닌데 지도자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태행적인 행동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대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한 정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런 식으로 찬양을 전체 국민이 보면서 따라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죠. 자, 이런 류의 광고의 시작은 JYJ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JYJ와 소녀시대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돌 스타 팬클럽들이 돈을 모아서 지하철 광고를 내기 시작한 것이 2011년 무렵이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아이돌 팬클럽 광고가 작년에 1038건이었고요. 재작년에는 400건이었으니 굉장히 이런 광고가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자, 이 광고는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여성들이라는 문라이즈 데이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광화문 고속버스 터미널 등 서울 10개 지하철역에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상징적인데 한 달 동안 한다고 합니다. 이 광고물에 적힌 게시자명은 열대과일 애호가 모임이었는데요. 광화문 광고에는 저 끝에 보면 열대과일 게시자 모임이래요. 자, 그런데 비용이 1,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10개면 1억 3천만 원이 될 건데요. 주최 측은 11일 날 서울 메트로 쪽에 이 광고를 내려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이 그대로 도란 전화를 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일 오후에 내려라는 민원이 100건, 그냥 두라는 요구가 1900건쯤 된다고 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 규정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서울교통공사가 이 광고를 게재하느냐 마느냐는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청와대가 뜻이 사실 그러지 않는데, 만약에 교통공사가 지지자들의 돈만 받고 광고비 받았으니까 대통령 광고를 해준다 이래 되면 아마 청와대에 호되게 당하지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자,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과잉으로 누군가 띄워서 그것이 자신에게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온다면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누군가 오버한 부분도 아부라고 간주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팽시키는 일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권 내에서 일부는 이런 광고가 우상화에
논란 이런 부분을 낳을 수 있다라고 걱정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결론은 그대로 하게 해줘라고 누군가 지하철 공사가 물어볼 수 있는 제일 높은 쪽에서 그렇게 답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장도 민주당, 지하철 공사, 그러니까 서울시 교통공사 사장도 민주당이니까 자기들끼리 청와대에 물어볼 수 있는 라인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한국쯤 되는 나라에 도로나 지하철, 공중이 모이는 곳에 이런 류의 광고를 개최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보기가 뭐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우상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한 수 더 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가 이제는 뉴욕의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 광장,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꼽히는 그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그 타임스스퀘어 아시죠? 거기에 뭡니까? 맨날 새해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거기에서 원, 투 하는 그 장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생일 광고를 붙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오소리 햇번, 오드리 햇번이 아니고 오소리 햇번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왜 이래 오소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문 벌꿀 오소리, 그리고 이제 오소리 햇번까지 등장했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트위터 이용자가 12일 소규모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생일 이벤트가 떠올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타임스퀘어 생일 광고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생일 광고 게재를 위해 5개 광고 송출 시간과 광고 단가, 사진 크기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오스리 햇번은 14일 드디어 $599 64만원의 결제를 마쳤다면서 결제 내역을 트위터에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생일 하루 전인 23일 10시 반부터 게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문 대통령의 생일인 24일 0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한국보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생일날이 시작되자마자 타임스퀘어에서 광고가 뜨도록 했다라는 모양입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이 시간을 빼앗겨 자정이 아닌, 정확하게 12시가 아닌 12시 30분에 광고를 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는데요. 오소리 햇번은 타임스퀘어 뿐만 아니라 취임 1주년을 맞아 뉴욕 타임스 일면에도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지만은 실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 일명 광고도 내 마음같이 달이 뜨게 해주고 싶다. 비사긋지라고 썼다라는데요. 세월호 광고는 일요판에 실려 비용이 5,325만 원이었다. 지금부터 계획하면 평일이니까 훨씬 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가요, 헤럴드 경제의 기사인데 오랫동안 실려 있었는데 보통 같으면 댓글이 수천 개 달릴 건데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지금 국정의 리스크가 뭐가 제일 크냐, 이런 부분에서 현 문재인 정권이 가장 큰 국정 리스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흑수저들이 가상화폐에서 어떻게 좀 흑수저 탈출해 보겠다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가상화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실시되면서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와이에는 한국발, 즉 한반도발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난리가 났고, 지금 북한하고 올림픽 교습이 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언제 전쟁 위기로 바뀔 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문 정권이 어제도 검찰, 경찰,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이니 뭐니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제도 주요 정치인 한 명이 돈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굴러가는데요.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철없이 한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것은 상식이 있다면 말려야 되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단다고 기자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물으니까 저는 기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문꿀 오소리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이전에는 댓글을 열심히 달아라. 그게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기자들은 거의 웃었답니다. 아, 그렇지. 대통령도 그렇게 많이 당했겠네.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무사하길 바랄 수야 있겠어? 말하자면 동병상련이구나. 자, 당해보지 않은 기자에게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자들이 허탈한 웃음을 웃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진짜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기가 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내보다 더 많이 당해본 사람이 없다. 저와 생각이 같은 다르든 그냥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기자의 처지는 다르지요.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권리, 인권까지도 지켜줘야 할 문제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각자 알아서 겪으라고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자,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 지지자들한테 나도 겪어보니까 힘들더라.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자기도 지지자들 쪽에 그렇게 전달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노3호부터 한국의 정치 팬클럽 1호인 노3호부터 지금의 이 문빠들까지 그 지지 단체,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사람들, 빠돌이들 단체와 대통령 사이에 정말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이 서로 이신전심으로 텔레파시로 아, 우리가 광고 띄우면 대통령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움직일까요? 안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역할을 할까요? 자,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거 노3호로서 이름을 떨친 노3호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도 가고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 공공기관의 주요한 자리에도 갔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 들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문파 조직들을 끌고 가고 있는 핵심적인 관리하는 인물들은 대중의 자발적인 열기인 양 가장을 해서요. 다른 한편으로 청와대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고도 속에서 이런 일을 벌여갈 수 있다고도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타겟민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타겟민이 문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뭐라고 무슨 허거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에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런 조직들이 경선에도 동원되어서 그 당시 이재명이나 안희정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또 그 대선 과정에서도 반대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면서 이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자신들과 같은 편이든 반대편이든 초토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정권은 과거에 화이트리스트라면서 보수단체들, 정권하고 연관되었던 단체들을 돈 받은 게 뭐 있냐 어떠냐부터 다 조사하고 털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까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상당한 연관관계로서 오더를 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도해가는, 여론을 유도 조작해가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이고 있는 험악한 발언, 몰려가서 초토화시키는 어떤 그런 행태들, 댓글이나 SNS에서요. 자, 거기에는 정치인도 있고 기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뭐 농객도 있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초토화를 시키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은 노사모가 처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긍정적이었지만 나중에 다른 국민들 다수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는요,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지지층의 유별남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 문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지금이 21세기에 매사를 진보니 개혁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자빠졌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생일 축하하고 싶으면요, 자신들끼리 올림픽 무슨 경기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문 대통령이 오든 안 오든 문 대통령에 대한 생일 축하 파티를 하면 되지요. 왜? 정치인의 이미지라는 것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그걸 붙이면서 너네들 용용 죽겠지? 이겁니까? 안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 머리에 야, 문 대통령이 저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구나. 그러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하철에 광고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라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요. 국민들 중에 빈곤층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요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개뿔 한 거풀만 디비면 다들 거지가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 앞에 이런 식으로 돈 들여가면서 광고하는 모습이요, 어떻게 보여질 건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제가 문바라면요, 문 대통령의 생일을 갖다가 기념을 해서, 문 대통령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문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쌀이나 라면이나 옷가지를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불우한 분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요, 이 정말 정치 팽론한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적도 많고 이렇지만은 제가 강연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비 받아서 남을 그래도 좀 도와야 되는 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모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양산에 좋은 집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재산이 수십억쯤 될 이런 문 대통령을 위해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중이 지나다니는 번화가의 지하철역에 광고를 내고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까지 광고를 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결국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권력이라도 그 권력을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닌 채 가게 된다면 그 권력이 독재화되어서
한마디로 국민의 버림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도 그렇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자발적인 지지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들이 동원되면서 동원민주주의로 이렇게 전락해 가면서 저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독재자가 됐습니다. 자, 문 대통령 오늘이라도 당장요 지지자들에게 전화해서 광고판 내리고요. 타임스퀘어 광고 틀지 말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입니다.